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강한문석입니다. 이제 해외 축구가 이번 주 주말부터 슬슬 이제 개막을 해가지고, 먼저 이제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이름을 먼저 이렇게 개막을 하죠. 그렇게 돼가지고 프리미어리그 프리뷰를 지난 시즌에도 제가 찍었었는데, 물론 수요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지난 시즌에는 제가 PPT도 막 해와서 좀 물론 간단하게 해와서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은 좀 더 간단하게 이제 메모장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오후에 찍었었는데 뭔가 조금 라방으로 했어가지고 덜 깔끔한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리되게끔 이렇게 좀 녹화로 다시 좀 찍으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좀 변동되는 것도 있어요. 이적 시장이 아직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가 나와. 아마 오늘 찍고 업로드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 뭐 내일 모레 아침 계속해서 뭐 나올 겁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들은 뭐 몇몇 사이트들이나 뭐 그런 언론지들 이 예측한 이번 시즌 순위. 제일 오른쪽 거는 BBC BBC 패널들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즌 순위를 좀 예측한 거, 빅보. 그리고 맨 왼쪽은 옵타,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 그 두 번째 게 이제 TFA, 쪽거 이제 예측 순위인데, 뭐냐 재미로 보세요. 제가 분석하는 뭐 순위도 재미로 보시고, 사실 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항상 전문가들이 예측을 틀리게 하는 팀들이 꼭 있고, 예상보다 잘하는 팀, 못하는 팀, 뭐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 그 전 시즌들 다 포함해서 뭐 재미로 어떻게들 예측을 했나, 뭐 재미로 한번 보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규정적인 부분에서 변동이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심판 판정 항의에 대한 규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이제 뭐 감독들이나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좀 심판에 대한 항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가차없이 바로 옐로우 카드가 들어갑니다. 뭐좀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커뮤니티 실드 맨시티 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이 규정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있었죠. 아르테타 감독이 이른 시간에 몇 번 한 번 이제 거칠게 좀 항의하니까 바로 옐로우 카드를 받았었던 부분들. 어쨌든 간에 심판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부분을 좀, 뭐 잉글랜드 쪽은 항상 그래요. 좀 살려주는 것 같은데, 뭐 베터 입장에서는 좀 항상 심판이 불만이잖아요. 우리는 좀 뭐 좀 탐탁치 않은 그런 좀 규정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추가 시간 이 늘어났다. 뭐 간단하게 적자 하면은 늘어났다.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축구하는 시간을 좀 늘리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 지금 축구계에서 워낙 좀 마지막 타임 때 시간 끌기나, 뭐 침대 축구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나 뭐 그밖에 뭐 세트피스 시간, 뭐 스로인 시간, 파울 시간 해가지고 실제로 선수들이 공을 차는 시간이 보통 한 5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보기에. 물론 리그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한 60분 최소 60분 정도 맞추려고 하는 규정이고, 그에 따라서 추가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경기하는 시간 자체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규정 자체는 사실 언오바로만 따졌을 때는 뭐 극장도 많이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 솔직히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굳이 따지면 이제 언오바적인 측면에서 오바가 조금 더 유리해진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뭐 5분이든 6분이든 어쨌든 공 차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뭐 커뮤니티 쉴드에서도 이런 규정에 있어서 100분이 넘는 시간까지도 이제 추가 시간이 적용이 됐던 부분들, 앞으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00분이 넘어가는 게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60분 플레이 시간 60분을 맞추려고 할 거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시간 끌기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플레이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팀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팀들부터 올 시즌 승격 팀들부터 한번 볼 건데, 일단은 번리, 그리고 셰필드, 그리고 루턴, 이렇게 올 시즌에 이제 지난 시즌에 레스터, 리즈, 또 한 팀이 어디였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강등이 됐었고, 사우스햄튼 올 시즌 이렇게 승격을 했는데, 일단은 올 시즌 승격 팀들은 솔직히 기대되는 팀들은 일단 없어요. 뭐 축구를 오래 봐왔지만 올 시즌만큼 승격 팀들이 무섭지 않았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벌레 말고는 셰필드나 루턴은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원래 승격 팀들이 전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셰필드랑 루턴은 그 승격 팀인 걸 감안하더라도 떨어져요. 루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의 전력 수준. 뭐 몇몇 전문가들의 좀 해외 쪽에서나 전문가들의 예측에 좀 주를 이루는 부분은 뭐 당연히 강등이고, 과거 한 15년 전쯤에 더비 카운티의 11점 강등이 제가 알기로 프리미어리그 최저 승점 강등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07, 08인가 08, 09인가 그때 더비 카운티의 승점 11점 강등이, 물론 당연히 20이었고 최저승점이었으니까 강등이었는데, 이 기록을 깰 수도 있다. 물론 이 11점이 솔직히 말도 안 되긴 해요. 여러분들 3승 2무 전패 느낌이야. 여기 9점 2점 해가지고 이 기록을 깰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깰 수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뭐 전력적으로 우리가 뭐 신경 쓸 만한 팀은 아닙니다. 프리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팬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리 프리미어리그 한 번 왔었다. 다음 시즌 강등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셰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웬즈데이 아니고 유나이티드입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라는 팀도 있죠. 어쨌든 셰필드 웬즈데이도 기본적인 전력 자체가 많이 약한데 그 전력조차도 솔직히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격 쪽에서의 어떤 이탈자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브리그 팀들이 임대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도 대부분 뭐 맨시티나 뭐 이런 팀들 로 제각각 다 복귀를 한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그나마 영입을 좀 잘한 거는 비니시우스 소우자, 에스파뇰의 지난 시즌, 물론 에스파뇰도 그때 임대로 썼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에스파뇰의 3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예정도 있고, 뭐 그 밖에 변방 리그에서 공격 쪽 자원들이나 몇몇 영입했고, 뭐 아스날 유스 출신인가? 아무튼 임대로 전전긍긍하던 수비 쪽에 영입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스날이어도 말해도 잘 모르실 거야. 트러스티라고. 저도 잘 몰라요. 뛰는 거 본 적이 없어. 뭐 이런 애들 좀 영입이 있었고, 아웃된 선수로는 메가티, 맨시티로 임대 복귀했고요. 토미 도일 맨시티로 임대 복귀했고, 둘 다 중원이고 메가티는 핵심이었어요 지난 시즌 세필드에. 여기에 추가로 은디아에, 셰필드는 기본적으로 투톱을 중앙공격수 2명을 쓰는데 그 중에 핵심이었던 은디아이가 나갔습니다. 물론 득점 지분 자체는 두 선수 다 높은데 은디아이가 조금 더 이제 내려와가지고 받아주고 막 약간 요런 식의 좀 더 경기 내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 상당히 좋은 활약으로 마르세유로 이적했습니다. 마르세유로 이적했고, 그 밖에 베르게, 얘는 벌리로 갔어요. 베르게는 뭐 국가대항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노르웨이 국대입니다. 노르웨이가 맞았나? 이것도 아직도 헷갈려요. 노르웨이 맞나? 제 기억에 노르웨이 맞을 거예요. 베르게 키 큰 애 있거든요. 피지컬 좋고. 예, 비니시우스 소저가 베르게 대체로 데려온 애고, 얘들은 대체도 제대로 없어요. 뭐 변방리그 뭐 공격이나 미드 뭐 한둘 데려온 애들로 좀 메꿔야 되는 어쨌든 측면이고, 얘들은 근데 재능이 있거든요. 맨시티에서 뭐 키워보려고 임대 이곳저곳 보내는 그런 사이즈니까 애초에. 어쨌든 전체적인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 잘했었던 그런 전력 자체도 유지하지 못할 뿐더러 영입된 선수들도 그나마 비니시우스 소우자 피지컬이 일단 좋아요. 베르게 대체니까. 뭐 걔 말고는 나머지 애들은 솔직히 뭐 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 뭐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얘네들도 뭐 비슷한 느낌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그래서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 중에 한 팀이다. 루턴은 확실하다고 좀 보고, 강등 자체는 셰필드도
상당히 유력한 강등 후보다. 우리가 뭐 사실 시즌 초반에 승격 팀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항상 치고 나오는 팀들, 이변을 일으키는 팀들. 얘는 뭐 2부에서 올랐으니까 뭣도 없겠지 하고 반대 찍었다가 물 먹는 경우도 항상 많은데, 루턴이나 셰필드는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물론 상대 팀들이 대체로 배당을 생각보다 낮게 받을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넘어가고, 그나마 이제 조금 승격 팀들 중에 매서운 팀은 일단은 벌리인데, 기본적으로 감독이 뱅상 콤파니입니다. 뭐 맨시티에서 오랜 기간 또 뛰었었고, 그 전에도 뭐 벨기에 국대잖아요. 벨기에 국대 출신이잖아요. 국대에서 상당히 오래 뛰었었고, 또 그쪽에서 이제 엄청난 유망주로서 이제 애초부터 이름값을 알리기 시작했었으니까. 근데 콤파니가 벌리 감독으로서 지금 어쨌든 위치에 있고, 이게 스승이 과르디올라라 그런가 그런 류의 축구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던 옛날에 벌리는 늪축구, 수비, 그러다가 뚝배기 한 방,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벌리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팀이에요. 상당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과 뭐 기록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시즌 점유율이 평균 점유율 평균입니다. 65% 가까이, 65% 점유율이 이브 리그에서, 물론 이브 리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이제 상당히 조금 후방 빌드업이나 또 점유율이 저렇게 높다라는 것은 빌드업 체계는 잘 갖춰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상대팀을 조금 더 가둬놓고 패는 쪽에, 우리가 알던 벌리와는 완전 다른 팀이죠. 이름만 갖고 달라요. 아예 다른 팀입니다. 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게 사실 조직력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축구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선수들이 어쨌든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벌리의 이적 시장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역시나 이브리그 팀답게 임대로서 이제 선수들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메센, 레프트백 주전이었던 얘가 이제 첼시로, 원래 첼시가 아닌데 임대 복귀하고 거기서 첼시로 이적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첼시로 가게 됐고요. 물론 첼시에서는 안 쓸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저 정도 사이즈는. 하우드 벨리스, 얘도 이제 센터백 쪽에서 상당히 좀 다재다능한 유형이었다면은, 얘는 이제 맨시티에서 임대온 놈이에요. 맨시티로 복귀했고, 또 텔라, 얘도 이브리그에서 상당히 더 좋은 모습을 공격 쪽에서 돌격대장 역할을 했던 놈인데 사우스햄튼 임대 복귀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임대를 복귀한 선수들이 있는데, 영입된 선수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저 라인 자체를 조금 메꾸려는 듯한, 새롭게 뭔가 좀 비교를 굳이 하자면은, 지난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가 엄청나게 공격적인 영입을 했잖아요. 그냥 아예 다른 팀을 만들어 버렸잖아. 이브 리그에서 뛰던 팀 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닌, 그냥 아예 영입을 뭐 한 10대 명씩 해가지고 그냥 아예 판을 갈아엎었더라면은, 벌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체제는 유지한 채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거나 좀 기대감 있는 선수들 영입하거나 그런 식으로 영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 쪽에 암도운이 스위스 바젤에서 또 영입을 해왔고요. 괜찮은 자원인 것 같아요. 재능 자체는. 얘나 이제 트래포드, 잉글랜드 U21 국대 유로 21세 이하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바이어,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지지난 시즌에 또 어쨌든 활약이 있었고, 지난 시즌에는 벌리에 임대로 와 있었고, 올 시즌은 완전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있던 놈이에요. 하우드 벨리스가 이제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 바이어가 많이 좀 출전을 했었고, 뭐 그 밖에도 많은 기회를 얻었었는데 올 시즌은 완전 영입을 했고, 좀 전에 봤었던 셰필드의 베르게, 중원 쪽에서도 조금 강화, 좋은 영입을 했고, 그 밖에 뭐 레드몬드나 뭐 라르센 같은 애들, 레드몬드도 어쨌든 잘 데려왔고, 라르센은 뭐 백업으로 쓸 것 같아서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그거예요. 어쨌든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이 벌리의 지난 시즌 컬러인데, 이거를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지는 절대 못하거든요. 65% 이거 프리미어리그 절대 못해. 그러니까 그런 조금 상대적인 좀 변화들, 상대적인 그 상대팀 수준 변화에 따른 그 변화를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러니까 본인들의 색깔을 완전하게 낼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처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깡패였으니까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수비적으로 얼마나 잘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금 더 강하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압박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후방 빌드업 체계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키포인트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아무리 2부 리그여도 65%면 잘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벌리가 원래 가락구가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꽤나 생각보다는이라기보다는 사실 2부 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낼 팀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잔류의 가능성이 앞선 두 팀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 다만 색깔 자체가 사실 공격적인 팀은 맥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워낙 기존의 프리미어리그 승격팀들 중에서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더비 카운티나 뭐 허더스필드, 뭐 노리치 다 공격 축구하다가 개망했거든요. 물론 살아남은 뭐 리즈 같은 팀들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겠다. 굳이 뭐 승격 팀들 중에서 뭐 역배나 무승부를 잡으려면 그래도 벌리가 좀 낫긴 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잘할 것 같긴 하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다음 팀으로는 어디가 밑바닥이었지? 에버턴 밑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지난 시즌 램파드 감독이 거의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은 거를 션다이치 감독이 극적으로 구출해 냈어요. 어쨌든 간에 에버턴이 진짜 거의 저는 강등되는 줄 알았는데 극적인 좀 잔류를 했고, 이번 시즌 지금까지로의 영입으로는 단주마, 애슐리 형, 뭐 이런 선수도 있고, 아웃된 선수는 모이스킨이 완전 이적으로 다른 팀으로 떠났고, 물론 지난 시즌도 에버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 시즌도 그렇고, 뭐 공격 쪽에 이제 젊은 자원이었던 심스나 유리몸의 대명사 예리미나 같은 핵심 수비수들도 유리몸이라 쓰질 못해가지고 파는 게 이해가 가긴 해요. 능력 자체는 좋은데 부상으로 뭐 시즌 반도 못 뛰니까. 그리고 타운센터 나이 먹었고, 에버턴의 한때 초유망주였던 톰 데이비스도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떠나게 됐고, 키퍼 백업 쪽에 베고비치 같은 애들 쓸모없긴 해요. 대체로 좀 쩌리들이나 좀 전력 외로 좀 판단되는 애들, 혹은 이제 인저리 프론 이런 애들이 좀 정리를 가졌는데, 아직 에버튼의 이적 시장이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영입이 뭐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에키티케 관련 이슈도 일단은 있고, 공격 쪽에 또 다카 관련 레스터에서 뛰었었던, 또 이제 체르미티 스포르팅에서 이제 젊은 스트라이커였던 체르미티에 관련 영입도 거의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영입이 분명히 지금에 비해서는 있을 거로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일단은 기대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감독이 일단 션다이치잖아요. 션다이치 감독이 사실 그러니까 벼랑 끝 승부에서는 좀 강하긴 한데, 기본적인 선수들의 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부분이나 조금 고점을 바라보는 감독으로서는 전혀 적합하진 않거든요. 벼랑 끝 승부에서 이제 조금 더 정신적인 부분이나 뭐 피지컬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선수들한테서 이끌어내는데 강한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 션다이치 체제로 계속 간다면 사실 경기력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들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램파드 체제에서 에버턴을 구해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공격력은 더 좋아졌어요. 램파드 때보다. 수비력은 더 안 좋아졌거든요. 공격 대신 득점이 늘어나니까 승점 3점을 얻을 기회가 많았었기 때문에 승수를 쌓으면서 잔류를 한 거지, 그에 따른 수비 불안은 더 심해졌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수비적의 뎁스 역시도 그나마 믿을만한 거 이제 타코우스키 그리고 고드프리도 뭐 폼이 좋다면 한따까리 할 수 있는 자원인데, 그 밖에 뭐 센터백 라인도 안 좋고, 측면 수비 역시도 시먼스 콜먼이 완전히 노쇠한 이후로는 에버턴이 사실 측면 수비 하나만큼은 원래 옛날에 베인스부터 해가지고 되게 일가견이 있는 팀인데, 이번 시즌 뭐 애슐리 형을 영입했다고는 하나, 얘도 뭐 거의 땜빵 느낌이고, 뭐 패터슨이나 뭐 이런 애들 사실 기대치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활약들.
전방에서도 결국에는 칼버트 루인이 부상이 없어야 되는데 항상 부상을 달고 다니는 경향들. 루인이 빠지면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지고, 미드필더진에서도 그나마 미드필더가 조금 뭐 두쿠레나 뭐 게예, 이워비 뭐 이런 조합 자체는 괜찮은데 뎁스가 아쉬워요 에버튼. 그러니까 한 명 어느 포지션이든 간에 한 명 일단 부상당하면 좀 구멍이 나는 그게 있어요. 다쳐도 이제 어느 정도 대체가 되거나 이런 그림이 사실 바람직한데, 에버튼 같은 경우는 전 포지션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자리 뭐 주전들을 다쳤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뎁스가 너무 약하다. 주전 라인업이 나왔을 때도 뭐 경쟁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치면 좀 큰일 나는 사이즈고, 뭐 특히나 영입한 이제 지난 시즌 토트넘에 임대 가 있었지만 올 시즌은 다시 BRL 임대 복귀해서 뭐 단주말에 영입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불화가 잦은 선수예요. 성격이 워낙 거지 같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의 포텐을 더 폭발시키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지난 시즌에 BR에서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시즌 엄청 잘하고 그 다음 시즌에 그 BRL 애들하고 불화 이슈로 갑자기 떡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토트넘 임대해가지고 죽 썼고 올 시즌 이제 에버턴으로 온 건데 얼마만큼 해줄지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올 시즌도 저는 에버턴이 막 크게 기대치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감독의 색깔이나 혹은 팀적인 좀 뎁스, 주전 라인이 건강할 때도 사실 막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고, 대신 좀 전에 봤던 셰필드나 루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강등권 싸움하는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18위부터 뭐 한 15위 굳이 잡으면 좀 높게 잡는다 치면 15위 정도까지 뭐 앞으로 이적 시장을 좀 봐야겠지만, 다만 여기서 마무리되면은 저는 17위, 18위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마무리되면은. 근데 여기서 한두 명 또 갈아고 있는 애들 오면은 조금 더 기대치가 올라갈 수는 있겠다 정도로 봅니다. 어쨌든 강등권을 예측하고요. 지난 시즌 마찬가지로. 다음 팀 노팅엄. 지난 시즌 노팅엄도 극적으로 좀 잔류를 했죠. 승점 4점 차로가 레스터나 어쨌든 간에 좀 막판 운이 받았던 경기들도 좀 많았고, 노팅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노팅엄도 인앤아웃이 조금 있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엘랑가나 이제 우드에 대한 완전영이 이제 또 토리노의 사이드였던 사이드백에 윙백에 아이나, 뭐 엘랑가 같은 경우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는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에 대한 자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딱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는 애가 없어요. 노팅엄 포레스트 측면 공격이 누가 있지? 굳이 뭐 노팅엄 하면 이제 앞선에 모건 깁스 화이트나 아니면 지난 시즌 몇 번 이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었던 브레난 존슨, 혹은 마인츠에서 잘했던 이제 아원이, 뭐 요런 자원들은 있는데 측면 공격이 아예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양질 크로스들이나 특히나 우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우드 물론 지난 시즌 못 뛰었지만 뭐 부족함에 있어서 엘랑가를 데려왔는데 제 생각에 좀 약해요. 여전히 노팅엄의 측면 공격은 약하다. 특히나 노팅엄 같은 경우는 점유 자체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점유율 유지를 못해요. 지난 시즌도 거의 프리미어리그 제 기억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점유율을 기록할 만큼 볼에 대한 유지 자체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도 지난 시즌처럼 뭐 한 명 내지 뭐 두 명의 멱살 캐리를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으로 기본적으로 봅니다. 수비 라인 자체도 뎁스는 좋은데 확실한 카드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노팅엄이 뎁스는 좋거든요. 얘가 부상당하면 제가 나오면 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뭐 확실한 카드라고 볼만한 자원들이 조금 많지는 않다. 땜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을 뿐이지,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 별로 크게 무섭지는 않은, 특히나 이제 모건 깁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건 깁스 화이트나 뭐 브레난 존슨, 혹은 이제 또 지난 시즌에 어쨌든 부상으로 많이 날려먹었던 아오니 같은 점에 뭐 또 부상당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진짜 좀 팀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실 때 깁스 화이트가 부상이다? 그럼 노팅엄 쪽 반대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깁스 화이트가 지난 시즌 워낙 잘했기 때문에, 사실 원래 포텐이 있는 선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노팅엄 경기를 분석하기 전에 깁스 화이트 나오나? 부터 보세요. 그렇고 나간 선수로는 벌써 목이 아프면 안 되는데 뭐 서리즈나 뭐 잭콜백, 린가드, 뭐 안드레 아이유 뭐 크게 린가드 뭐 별로 쓸모가 없어서 나갔고 뭐 아이유도 땜빵 데려왔다가 뭐 제 역할은 잘 못했지만 어쨌든 나갔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엘란가 정도 측면에서 잔바리 칠 수 있는 한 명 데려왔다. 뭐 아이나 정도 오른쪽에 이제 사실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 오른쪽 백에 오리에 같은 애들 이제 한물 갔잖아. 그런 애들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게끔 이렇게 데려온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역시 뭐 특별히 지난 시즌에 그런 소유 자체를 어려워했었던 노팅엄에서 발전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지난 시즌 마냥 개똥 경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시즌엔 운빨로 몇 경기를 좀 잡았었던 부분들 홈에서 그리고 좀 잘 버텼던 거 그거로 버텼는데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강등권 싸움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좀 전에 봤었던 에버튼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뭐 16, 17위가 똑같이 뭐 비슷하게 놀 거라고 보는 건데 저는 비슷하게 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어쨌든 넘어가고 그 다음 팀 본머스 지난 시즌 15위. 어깨가 왜 이렇게 뻐근하냐 갑자기. 이게 아까 오후에 한번 했어가지고 그런가? 다시 하려니까 뻐근해 죽겠네. 본머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변화들이 일단은 많은데 감독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이라올라 감독으로 바뀌었어요. 전 라요 감독. 라요에서 이제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팀 전체적인 압박의 뭐 퀄리티나 뭐 수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여왔었고 그에 따라서 강팀 뭐 바르셀로나도 자꾸 그랬잖아 라요가. 상당히 이제 강팀들과의 싸움에서도 잘 비비는 모습들 지난 시즌에 거의 유로파 순위까지도 노렸었던 뭐 팀을 상당히 잘 만들었던 감독이 게리 오닐 다음 이번 시즌부터 이제 본머스를 맡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젊은 감독에다가 뭐 라이오에서의 지도력만 봤을 때는 능력은 있어요. 상당히 현대적인 축구나 압박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좋은 감독입니다. 그 압박도 좀 팀별로 잘 맞춤 압박을 한다고 해야 되나? 상당히 좀 포텐 자체는 좀 높은 감독이 오게 되었고 들어온 선수는 이제 하메드 트라오레가 지난 시즌 아마 임대였던 것 같은데 완전히적으로 사소올로에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2선 쪽을 좀 담당했었던 영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알크마르의 왼쪽 사이드백 젊은 자원 이제 케르케즈 공격력이 상당히 좀 스피드도 있고 상당히 젊은 또 사이드백을 데려왔고 클로이베르트 뭐 세리에 쪽까지 가면서 전전긍긍하고 있기는 해요. 기본적인 포텐 자체는 높은데 계속해서 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죠. 본머스가 뭐 복권을 긁어보려는 시도인 것 같긴 합니다. 여기나 뭐 AC 밀란을 인터 밀란 지지난 시즌인가? AC 밀란이 우승할 때 인터 밀란 골키퍼였는데 그때 이제 인터 밀란 주전 골키퍼가 부상당해가지고 라두가 선발이었던 경기인데 거기서 이제 큰 실수를 범하면서 그 경기 때문에 인터 밀란이 원래 우승이었는데 AC 밀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 주역이었던 AC 밀란 팬들은 이제 본인들 레전드라고 부르는 라두 골키퍼가 본머스로 와가지고 넘버원 자리를 아마 차지할 것 같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얘나 이제 사이드백 쪽에 에런스 노리치에 또 프리미어리그 시절에서도 뛰었었던 그러니까 다 젊은 자원들이야. 감독도 그렇고 하메드도 되게 어리거든요. 23인가 2인가 상당히 어린 자원인데 대체로 어린 자원들만 다 데리고 왔어요. 본머스가 여기 이제 팀에 어떻게 보면 간판이었던 레르마 미드필더 쪽에 뭐 제무라 뭐 이런 애들 좀 나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본머스는 지금 팀 컬러가 확실해. 이게 저는 본머스가 왜 이렇게 좀 공격적인 영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거의 미래를 도모하는 영입이거든요. 가뜩이나 원래도 이제 뭐 지난 시즌 로리앙에서 우아따라 같은 공격 자원들 확실한 카드도 영입해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봤는데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사실 많이 어려요. 지난 시즌 또 상당히 잘했었던 타버니오 같은 애들도 그렇고 원래 있는 애들도 사실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인 지금 노팅엄인데 젊고 좀 유망한 애들이 좀 많기는 해요. 어쨌든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영입한 애들도 지금 막 캐릭해서 2003년생 이거는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뭐 좋은데 노팅엄은 당장의 잔류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보입니다. 걱정거리는 일단은 이라올라 감독의 성향상 본머스의 지난 시즌 감독이었던 게리 오닐과의 성향은 완전히 반대예요. 게리 오닐은 기본적으로 트랜지션 상황에서 좀 빠르게 역습을 치면서 그 외의 상황에서는 적당히 압박하면서 좀 내려앉는 그런 수비를 흔히 뭐 약팀들이 펼치는 그런 전술을 펼쳤던 감독이고, 이라올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압박, 내려앉는 부분보다도 좀 공격적인 압박들, 상대의 뭐 최후반까지도 압박을 좀 가져가는 그런 젊은 팀과는 어쨌든 간에 뭐 활동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뭐 궁합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팀 컬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부분들이나 뭐 뭔가 좀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베테랑에 대한 좀 부재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골키퍼 쪽에 네투가 그나마 나이가 많긴 합니다만 골키퍼잖아 포지션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는 있어 보여요. 젊은 팀들은 무너질 때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난 시즌 강등됐던 사우스햄튼, 리즈, 레스터 요 세 팀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발 라인업 평균 연령이 가장 어렸던 네 팀 중에 세 팀입니다. 요 세 팀이. 다른 한 팀은 이제 아스날 워낙 젊은 팀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아스날은 워낙 옛날부터 근데 만들어왔던 팀이고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젊은 팀, 젊은 감독, 그런 것들이 새 감독과 좀 이런 것들 잘 맞아떨어졌을 때는 기대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풀렸을 때는 좀 떡락할 수 있는 본머스의 그래서 순위 예측 자체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측하는 게 좀 불가능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금만 꽃이 잘 피었을 때는 확실히 중위권까지도 10위권까지도 제가 볼 때는 내다볼 수 있는 포텐은 있어요. 뭐 한 11위, 12위 그 정도 선에서. 다만 이게 수틀렸을 경우에는 진짜 강등권 싸움을 할 가능성, 지난 시즌 마냥 강등권 싸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돈을 좀 많이 쓰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당장의 새 감독 체제에서 판을 완전히 바꾸는 전술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은 좀 조심스럽다. 경기를 보는 거밖에 답이 없어요. 이거는 프리시즌도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실전을 봐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돌풍을 일으킨다면 본머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변수값이 큰 팀이다 기본적으로. 다음 팀 웨스트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미치겠네. 조금 쉬어서 할까? 다섯 팀밖에 안 했는데 좀 더 가시죠. 웨스트햄 같은 경우 일단 아웃이 좀 봐야 되는데, 데클란 라이스, 스카마카, 그리고 이제 사이드 쪽에 백업 쪽에 란지니 뭐 그렇다 치고요. 오늘자 소식으로 파케타도 거의 맨시티 쪽으로 기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파케타의 이적설이 맨시티 쪽에서 아스널과의 커뮤니티 실드 이후에 좀 대두되고 있는데, 거의 마음은 기울었고 떠나는 그림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미드필더 쪽에서 핵심 자원들을 많이 잃었거든요. 스카마카 같은 경우 지난 시즌 사소울로에서 공격 쪽에 합류를 했지만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고, 뭐 몇몇 경기 출전했을 때도 기대치가 워낙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이탈리아 쪽으로 떠났어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미드필더 쪽에서의 많은 공백들, 파케타까지 떠나면은 이거는 웨스트햄 입장에서 판을 뒤엎어야 되는 사이즈로 어떻게 보면 중원 조합에서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거에 대한 좀 이슈는 있고, 대신 데클란 라이스의 대체자로 에드손 알바레즈, 삼선 쪽에 아약스 주전입니다. 아약스에서 상당히 볼 배급이라던가 물론 속도는 느리긴 합니다만, 수비 쪽에서도 물론 라이스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뭐 대체자로 쓰기에는 다운그레이드 버전이긴 합니다만, 뭐 에드손 알바레 정도면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제워프, 또 사우스햄튼의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죠. 뭐 모에스 감독이 딱 뭐 쓰기 좋은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요런 자원들이나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이즈에서 뭐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최근에 떠도는 얘기로는 이제 파케타가 맨시티로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 파머, 맨시티의 또 측면 쪽에서 재능인, 커뮤니티 실드 아스날전에 또 골도 기록했었고, 뭐 파머를 이 선수 딜 간의 옵션으로 또 포함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추가적인 영입으로는 또 이제 해리 맥과이어, 맥과이어에 대한 이적서도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 아마 뭐 영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머는 좀 봐야 할 것 같고, 맥과이어까지는 데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프라우스랑 맥과이어 데려오면 뭐 이거 세트피스에 몰빵하는 건가? 어쨌든 간에 웨스트햄의 지금 이적 시장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지가 않다라고 지금까지로는 일단 보여지고, 왜냐면은 너무 늦어요. 당장 내일 시즌 개막인데 오피셜이 오늘 떴어요. 에드손 알바레즈. 맥과이어는 아직 뜨지도 않았고, 제워프도 확정 아닙니다. 아직 안 떴어요. 몰라요 이거. 근데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거의 확정적인 수순. 오피셜이 아직 안 떴어. 프리시즌은 소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햄 같은 경우 결국에 뭐 라이스를 판 돈이나 뭐 스카마카, 거기에 뭐 파케타까지 판다면은 돈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적 시장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영입들, 혹은 겨울 이적 시장에 좀 더 풀 수도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좀 뭐 순위를 좀 치고 올라갈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에서의 평가를 하자면 솔직히 좋지가 않아요. 얘들 뭐 발 맞춰본 적도 없고, 당장에 오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들은 이미 다 갔고, 걔들 바로 메꿔줘야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애들이 뭐 제오프든 뭐 에드손이든 뭐 파케타든 뭐 라이스든 나왔으니까 바로 이제 이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뭐 당장 발 맞춰본 것도 없고, 당장에 데이비 모이스 감독도 거치가 지금 불분명해요.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웨스트햄 내부적으로 약간 권력 다툼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시즌 초반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웨스트햄의 시즌 종료 시점에서의 순위 예측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출발 자체는 별로 안 좋게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개판이잖아 지금. 야, 오피셜 언제 뛸 거야? 나간 지가 언젠데 지금. 라이스 같은 경우는 시즌 이제 시작인데 이제 데려와가지고 뭘 발 맞춰보고 뭘 하겠다라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햄은 초반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당장에 스카마카 나간 부분 오래 써먹으려고 사실 데려온 거거든요. 젊은 공격수니까. 근데 뭐 누구야? 데닝스. 기본적인 기동력에 뭐 퀄리티는 있습니다만 기동력이 떨어지죠. 여기에 그나마 좀 빨빨빨빨 뛰면서 뛰어다니는, 이렇게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이름이 기억 안 나. 흑인 공격수 이름 뭐였죠? 안토니오. 늙었어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대한 고민도 지금 있는 상태야. 웨스트햄 같은 경우 얘 나간 애들뿐만이 아니라 최전방에 대한 지금 고민도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영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제라드 보인도 폼이 많이 떨어지는 지난 시즌을 보냈고, 토마스 수책도 지난 시즌 활약으로만 따졌을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던 부분들, 뭐 다운수 같은 애들은 어린 애들인데 사실 큰 기대치가 없고, 중원에서도 좀 별로다. 그러니까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이적 시장을 계속해서 확인하거나, 혹은 이제 경기를 좀 봐야 될 만한 사이즈고, 지금에서 제가 보는 이번 시즌 전망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출발이 일단 안 좋아. 다른 팀들 진작에 프리시즌에 뭐 같이 소화하면서 이제 발 맞추고 있는데, 아직 뭐 오피셜도 안 뛰는 애들이 절반이잖아. 이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이번 시즌 저는 중하위권 봅니다. 중하위권. 뭐 지난 시즌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 시즌도 웨스트햄이 마지막까지 강등권 싸움을 했었잖아요. 뭐 이번 시즌은 강등이 워낙 확실한 두 팀이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테지만 뭐 역시나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정도의 맴돌 것이다. 뭐 특별하게 웨스트햄이 뭐 라이스나 파케타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얘네 판돈으로 뭔가 빡치고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은 없다. 오히려 초반에 웨스트햄 배팅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는 쪽이 낫다. 오히려 반대를 찍거나. 다음 팀 울버햄튼. 울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도 그렇고 울버가 생각보다 돈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해요. 땡겨 쓴 거지 쉽게 말씀드리면. 마테우스 쿠냐가 지난 시즌 AT 마드리드에서 임대 와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좋은 활약은 아니었습니다만 완전 이적을 확정을 시켜서 심지어 상당히 비싼 금액에 50밀 주고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 지난 시즌 잘 못했거든요. 생각보다 영향력도 좀 떨어졌었고 근데 50밀 주고 사왔고 여기에 뭐 부바카르 트라우레도 확정을 지은 부분 뭐 도어티 이까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쿠냐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그게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나은 선수는 네베스, 네이선 콜린스, 뭐 코너 코디 그리고 라울 히메네즈, 주앙무 티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찼고 디오 코스타 뭐 땜빵으로 써먹었고 뭐 아다마 트라우레 감독인 로페테기 까지 나갔어요. 일단 뭐 네베스 무티뉴는 울버햄튼의 근본 조합이었거든 사실 몇 년 동안. 울버햄튼이 한참 잘할 때도 포함해가지고 무티뉴가 나이가 많이 차서 나간 건 은퇴했나 아마? 은퇴했나 나갔나?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팀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근 10년을 책임져줄 이제 네베스가 사우디로 뭐 돈이 너무 액수가 크다 보니까 평생을 먹고 살 돈을 준다니까 평생이 아니죠. 대대손손 먹고 살 돈을 준다니까 넘어가게 되었고 네이선 콜린스가 울버햄튼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재능 있고 다재다능한 수비수의 아웃. 코너 코디는 지난 시즌 에버튼으로 임대를 갔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수비 쪽에서 리더십이 있는 또 리더의 아웃. 라울 히메네즈도 울버햄튼의 간판으로서 뚝배기 장인 아웃이 됐고 디오 코스타 뭐 그렇다 치고 아다마 트라오레도 지난 시즌 울버햄튼에서의 활약은 그 전 시즌보다는 사실 좀 부족하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툴 자체가 어느 팀이랑 보통 사실 흐름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아웃. 감독 로페텍이 울버햄튼이 지난 시즌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로페텍이 감독 오고서 엄청나게 좋아져서 13위까지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 감독이 이적 시장이 형편없다고 아마 상호 합의하에 계약 해지했나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울버햄튼도 시작부터 삐끄덕거리는 양상입니다. 일단은 기본 전력 자체가 마이너스고요. 물론 울버햄튼이 그 전에 돈을 좀 많이 썼어가지고 생각보다 스쿼드 뎁스는 좋아요. 이런 굵직굵직한 자원들이 많이 나갔음에도 생각보다 뭐 전방에서는 그래도 쓸만한 애들 지난 시즌에 뭐 칼라이디치 같은 애들도 부상으로 많이 못 뛰었었는데 이번 시즌 다시 가동을 하잖아요. 히메네즈가 없지만 칼라이디치도 이제 키가 2m인가? 슈투트가르트 뚝배기 장인이었으니까 그런 애들이 새롭게 가세하는 부분 사실상 새 영입이죠.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마테스 우네즈는 뭐 멀쩡하고 뭐 수비 라인도 생각보다는 뭐 어느 정도 가락군이 있어요. 그 전에 돈을 쓴 게 있기 때문에 뭐 나간 선수들이 많다 하더라도 전력 자체는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하고 있어요. 강등권 싸움을 할 정도는 아니고 뭐 스쿼드 자체는 이제 최소 중위권 뭐 조금 낮아봐야 이제 중하위권 정도 경쟁할 정도의 스쿼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감독도 나가고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흐름들이 많다. 뭐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했을 때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치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저는 한 15위 정도 조금 하락한 15에서 한 15위 정도 울버햄튼보다 전력이 안 좋은 팀들이 좀 많긴 해가지고 15위 정도 보는데 수틀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약간 그 정도 느낌. 수틀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정도 사이즈로 일단 봅니다. 그리고 첼시 더보기 리그 12위에 있었던 첼시를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첼시도 많은
아직도 이적 시장이 안 끝났어 첼시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적는 게 크게 무의미하긴 합니다만 일단 첼시가 지난 시즌에 마구잡이 영입으로 정리도 안 하고 막 영입하고 해가지고 정리 대상이 너무 많았어요. 대체로 다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한 모습이죠. 뭐 본인들과 색깔이 안 맞는 선수나 이런 선수들 또 오자마자 나간 애들도 많고 오자마자 나갔어. 클리발리, 오바메양, 뭐 포파나도 그렇고 캉테나 아스필리쿠에타도 첼시 황금기를 이끌고 결국에는 이제 떠나게 되었고요. 뭐 한 부분인데 들어온 선수로는 은쿤쿠, 뭐 디아시, 잭슨, 뭐 우고초쿠, 로베르토 산체스. 거기에 이제 첼시는 계속해서 이적 시장을 움직이고 있어서 앞으로 오늘자로도 타일러 아담스 들어왔네. 타일러 아담스나 뭐 앞으로 뭐 케파 같은 애들도 이탈할 수 있고 혹은 뭐 카이세도나 또 걔 누구야 미드필더 중에 카이세도나 라비아 추가적인 영입이 있다면은 카이세도나 뭐 라비아 같은 애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너무 많이 바뀌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 건 좋은데 기본적인 이제 라커룸의 리더였던 선수들이 뭐 지난 시즌에 조르지니를 포함해서 많이 이탈을 한 부분들이 있고 근본 마운트도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판이야 첼시는. 감독도 이제 포체티노.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여러 선수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의 그런 능력을 좀 인정을 확실히 받았잖아 포체티노가. 뭐 토트넘에서 첫 시즌 자체는 아쉬웠습니다만 뭐 손흥민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뭐 케인은 뭐 원래 잘하긴 했습니다만 뭐 터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첼시도 포체티노의 역할은 그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는 시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장에 제가 볼 때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경쟁이나 우승 경쟁은 말도 안 되고 챔피언스리그 경쟁하는 것만 해도 진짜 잘하는 거고 아마 유로파 경쟁 내지 뭐 수틀리면은 약간 그 밑에서는 뭐 8위, 9위까지도 갈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큰 기대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들 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그 선수들만의 또 새로운 문화 또 구단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 또 새로운 전술 포체티노의 판 그러면서 성장 뭐 떨어져 나가는 애 있을 것이고 뭐 치고 올라오는 애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일단은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판을 만들어놔야 돼 첼시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냥 기대치 자체가 높은 팀은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첼시는 그냥 애초에 그냥 그런 시즌이 이번 시즌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키워서 다음 시즌이나 다다음 시즌에 이제 빛을 보려는 물론 구단주가 보엘리 구단주가 포체티노한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줄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은 성적 기대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잘하면은 6위 에서 못하면 8위까지 더보기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 한 6위 정도에서 잘하면 6위 조금 아쉬우면 8위 정도까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로 일단은 봅니다. 들어온 선수들이 다 어려 첼시도 다 어리기 때문에 포체티노가 옥석 고르기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전술적으로도 글쎄요 어떤 식으로 할지 잘 모르겠어. 첼시는 다음 팀 크리스탈 팰리스 지난 시즌 11위. 지난 시즌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제 이전에 지지난 시즌에 잘 이끌었었던 비에라 감독이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중간에 이제 완전 베테랑 오브 베테랑이죠. 로이 호즈슨 감독이 와가지고 팀을 또 강등권에서 구출해냈었고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갔었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의 변화는 윌프레드 자하, 간판 자하가 나갔고 미드필더 쪽에 약간의 이탈자들이 있는데 밀리보에비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리펠에서 백업을 봐주던 자원이고 여기 이제 그 로콘가 뭐 메가서 같은 경우는 베테랑이긴 합니다만 나이가 워낙 많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 은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갈 자원들이 나갔어요. 뭐 큰 공백이라기보다는 나갈 자원들이 그냥 나간 모습이고 그나마 공백은 이제 로콘가가 사실 크펠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이 있었는데 복귀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겠고, 대신 이제 본머스에서 레르마, 그리고 어디야 그 브라질 쪽인가? 그쪽에서 이제 프랑가라고 또 젊은, 물론 이번 시즌 막 크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요. 내려왔고, 또 첼시에서 지난 시즌 혼란을 틈타 많은 기회를 받았던 이제 루이스 홀, 사이드백 쪽에 나쁘지 않아요. 크펠 정도 쓰기에는 생각보다 경쟁력 있어. 그러면서 나름 잘 메우긴 했어요. 미드필더 쪽은 제가 볼 때는 플럿, 로콩가를 좀 감안하면은 뭐 나쁘지 않고, 측면 수비 쪽에 조금 강화. 기본적으로 크펠의 측면 수비에 대한 뎁스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타이릭 미첼 빼면은 백업이 없어요. 그래서 미첼이 빠졌을 때 항상 이제 좀 백업에 있어서 좀 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려 쓴다거나 뭐 그랬던 부분에서 로이스 홀에 대한 영입은 뭐 그쪽에 왼쪽 자리에 대한 확실한 카드 두 명이 생기는 부분, 뭐 긍정적이라 좀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크리스탈 팰스는 감독도 뭐 로이 호지슨에다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를 어쨌든 간에 적절히 단단하게 하면서 트랜지션 상황에서 뭐 에제라든가 지난 시즌 올리제 같은 애들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것들이 다 개인기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기, 쫄깃쫄깃함, 그런 것들에 대한 번뜩임, 그런 것들로 이제 한방 승부를 보는 팀이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이번 시즌도 에제나 뭐 올리제 이런 선수들에 대한 부상이 없다라면은 좀 날카로운 모습은 보여줄 수 있겠다. 전체적인 뭐 수비 라인이나 뭐 미드필더 라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전방에서 번뜩일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아요. 여전히 트랜지션 역습 상황에 대해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라인업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이랑 비슷하게 수비하다가 뭐 역습 때리고 그런 찐득한 모습은 보여줄 수 있는 사이즈는 되는 것 같다. 자하의 공백도 지난 시즌 좀 전에 말씀드린 성장은 예전에 올리자가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다. 이번 시즌 중위권인데 10이 조금 밑으로, 지난 시즌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강등권과는 거리가 멀다. 크펠의 전력상. 풀럼 12. 풀럼이 지난 시즌 사실 돌풍의 팀이었어요. 승격해가지고 뭐 거의 유로파권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좀 집중력을 잃으면서 다시 떨어져가지고 12위로 마지막 시즌을 이제 끝냈는데, 일단 들어온 선수는 베시, 그리고 라울 히메네즈, 좀 전에 이제 울버햄튼에서 뚝배기 장인 이 넘어오게 됐고, 아약스에 이제 좀 젊은 센터백 베시, 피지컬은 좋고 뭐 운동 능력은 좋은데 대가리가 없어요. 뇌가 없는 유형 또 들어오게 됐고, 케바노가 지난 시즌 많은 부상을 통해서 이선 자원이 떠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트로비치에 대한 여전한 거취에 대한 좀 불투명. 그러니까 라우리 메네즈나 뭐 미트로비치나 둘 다 뚝배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플럼 같은 경우는 크로스 공격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미트로비치가 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뭐 같은 뚝배기를 잘 쓰는 미트로비치가 나갈 것을 좀 대비해가지고 뭐 히메네즈를 데려오면서 딱 그 정도 유지하고 뭐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미트로비치는 플럼의 마음이 좀 떠난 것 같아. 그래서 나갈 것 같기는 한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이즈로 일단은 보고요. 저는 지난 시즌에 중반부터도 좀 느꼈는데 플럼이 사실 운이 좀 좋았어요. 본인들이 보여줬던 어떤 퍼포먼스에 비해서는 조금 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따랐다라고 좀 보이고, 골키퍼 쪽에 레노도 상당히 좋은 선방들을 보여줬었고, 전체적인 전력 자체는 이번 시즌 성적을 유지하기에는 조금 미트로비치가 나가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난 시즌에 상당히 좋았었던 이제 왼쪽 라인에 뭐 안토니 로빈슨이나 또 윌리안 이쪽 라인이 상당히 날카로웠었잖아요. 근데 뭐 안토니 로빈슨도 사실 백업이 좀 적절한 백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고, 윌리안은 가뜩이나 나이가 많은데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불투명함, 미트로비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특히나 또 주앙 팔리냐에 대한 이슈가 항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럼은
핵심 선수들이 일단 다치면 아우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몇몇 핵심 선수가 다쳤을 때 그 공백을 메울 만한 사이즈 힘은 없어요. 결국 부상이 엄청나게 좀 중요하게 작용할 특정 선수에 대한 부상이 사이즈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주앙 팔리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제 주앙 팔리냐의 부상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도 주앙 팔리냐가 빠졌을 때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려웠었거든요. 워낙 이제 팔리냐 같은 경우는 수비 라인 앞쪽에서 뭐 커버라든가 뭐 커팅이라든가 뭐 태클이라든가 그런 능력치 자체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주앙 팔리냐가 빠지면 기본적으로 대체가 안 될 만한 사이즈 인 거는 좀 분명해 보이고 그 밖에 뭐 안토니 로빈슨이나 뭐 윌리안의 역할도 상당히 좀 컸던 부분들 뎁스가 그나마 풀럼이 지난 시즌 좋았던 거는 뭐 안토니 로빈슨도 그렇고 뭐 윌리안도 생각보다 되게 건강하게 잘 뛰었었고 주앙 팔리냐도 제가 알기로 한번 볼까요? 몇 경기 빠졌었더라? 많이 안 빠졌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오류 같더냐? 봅시다. 몇 경기를 뛰었나? 렉이 좀 걸려가지고 제가 알기로 풀럼 핵심 자원들이 생각보다 부상이 좀 적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 시즌도 그런 운들이 좀 많이 따라줘야지 지난 시즌 성적 근처 갈까 말까 할 것 같아요. 부상에 대해서 너무 다른 팀들은 핵심 자원들 막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좀 잔바리 치는 옆에서 헛짓거리하는 애들이 오히려 아웃되고 핵심 자원들은 건재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 뭐 미트로비치만 중간에 몇 번 빠졌었던 것 같고. 잠시만요. 렉이 왜 이렇게 심해? 몇 경기 뛰었나 볼라는데. 아 보기 힘들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뎁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전히 아쉽다. 핵심들이 빠졌을 때 그 선수를 잘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특히 주앙 팔리냐 그런 측면이나 지난 시즌에 제가 풀럼 경기를 볼 때마다 맨날 그랬잖아요. 운이 좋다 애들은. 그러니까 뭐 부상에 대한 것들을 경기 내적으로도 운이 좀 좋았던 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올 시즌에는 제가 예상하건대 지난 시즌 대비해서 성적이 떡락하는 팀이 있다라면은 저는 풀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 지난 그 전 시즌에 중위권 싸움하다가 다음 시즌 갑자기 강등권 싸움을 하는 팀들. 그러니까 그런 팀이 올 시즌에도 나타난다면은 저는 풀럼일 가능성이 좀 높다. 오히려 뭐 다른 팀도 크펠이나 브랜트포드 이런 팀들은 적당히는 쳐줄 것 같은데 물론 크펠도 뭐 모르긴 합니다만 근데 풀럼 같은 경우는 하위권 물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강등 당할 두 팀이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어느 정도 성적은 유지하겠지만 올 시즌 큰 기대치는 없다. 물론